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TV 보신 분들 너무나 재미난 장면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로또 추첨, 이게 TV 생방송으로 진행됐거든요. 올해 로또 1등 당첨자가 63명이나 나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로또 조작설, 이게 재차 불거졌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보다 5배나 많은, 원래는 20명 정도 참관했는데 이번에는 100명에게 로또 추첨 참관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로또 조작설을 불식시키겠다라는 의도라는데요. 하지만 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면 좀 이상해요. 아니, 100명이나 참관을 해서 로또 조작설을 불식시킬 줄 알았는데 아직도 조작설을 믿는다 라는 의견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EPD의 픽. 첫 번째 이유, 도박사의 오류. 다들 아시다시피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 814만 5060분의 1. 이렇게나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혹시 매주 로또를 사면 이 확률 814만 분의 1이라는 이 확률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도 같잖아요. 야구에서 3할 타자가 이전 3번 타석에 안타가 없었다. 그러면 4번째 타석에서는 안타를 칠 가능성이 높다. 아나운서나 해설자들이 이런 얘기들 가끔 하잖아요. 이거 통계적으로 틀렸다는 사실 예전 시간에도 여러 차례 얘기 드렸는데요. 이런 착각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도박사이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도박사의 오류, 이렇게도 부르고 있죠. 확률 관련된 책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5차례 연속으로 나오면 그 다음은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확률 배우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복권이든 도박이든 야구의 타석에 쓰는 거든 이게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확률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날 사건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기분만 이번에 뭔가 될 것 같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권을 사서 매번 당첨되지 못할 경우 요번에 사게 되면 꼭 당첨될 것이야, 이런 기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도 확률로 해서 보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란 겁니다. 따라서 20년 또는 30년 복권을 샀더니 당첨됐다, 가끔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지 이게 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로또를 많이 팔기 위한,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어그로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EPD의 픽. 두 번째 이유, 필연성의 법칙. 로또 조작설의 근거가 되는 1등 당첨자, 앞서 얘기처럼 한 번에 63명,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과연 확률적으로 이게 가능한 수치일까? 보통 이런 의문들 많이들 가지실 텐데요. 다들 이게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조작설이 활개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로또 1등에 당첨되려면 45개 숫자 중 6개가 일치를 해야 되죠. 이 때문에 한 로또 게임에서 가능한 번호 조합이 814만 506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해당 회차에서 판매된 로또 숫자, 이게요, 그 당시 1억 1000만 건이 판매가 됐다는 거예요. 요거를 단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확률적으로 따지게 되면 1등 당첨자가 무려 13명이나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63명은 13명보다 훨씬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불가능한 확률은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를요, 뭐 숫자가 복잡하니 뭐 계산 방식까지는 얘기 안 드릴 텐데 이거 계산해 보면요, 15년 만에 한 번은 나올 만한 확률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보다도 확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 이 로또를요, 자동보다는 수동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수동으로 사시는 분들 중에 선호한 숫자 분명히 있긴 마련입니다. 그 숫자만 계속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한 숫자, 얼추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좋아하는 숫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논란이 있었던 63명이나 1등이 나왔던 그 1등 당첨 번호가요, 1, 5, 8, 16, 28, 33. 그런데 이 조합을 선택한 사람이 63명이 됐기 때문에 1등 당첨자가 이렇게 많이 났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조합은요, 전체 앞서 얘기 드렸던 814만 5,060개나 되는 조합 가운데 11,038번째로 많이 선택된 조합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이처럼 서로 다른 63명이 똑같이 선택한 조합, 이게요, 앞서 당첨번호 딱 하나만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려 313개나 있었다는 거죠. 이 313개의 조합 중 아무거나 당첨되더라도 당첨자가 63명, 무더기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럴 경우 계산을 해보면 63명의 당첨자가 나올 확률은 26,023분의 1. 로또 당첨 확률보다 훨씬 커지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이용해 로또 당첨을 노린 실제 사건도 있었거든요. 예전 방송에서도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런 멋진 제목의 책에서 나온 사례죠. 1992년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몇 주 동안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돼서 1등 상금이 무려 2,700만 달러. 상당히 높죠. 이 버지니아의 로또는요, 1부터 44, 우리나라는 45인데 숫자가 하나 줄어요. 여기 중 6개를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당첨 확률이 우리나라 확률보다 좀 높거든요. 그래도 705만 9천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때 국제 로또 펀드란 게 생겼어요. 이 국제 로또 펀드가 사람들을 모아서요, 모든 숫자 세트를 사겠다. 앞서 얘기드린 것처럼 1등 당첨 확률이 705만 9천분의 1이니까 705만 9천 개 세트를 다 사면 1등은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버지니아 로또는 한 장이 1달러였기 때문에 모든 숫자를 사는데 705만 9천 달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액 투자자 2,500명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 복권을 모든 세트를 사는데 도전했다고 해요.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705만 9천 개의 세트를 이게 나눠서 사더라도 이게 다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500여 명이 결국 산 세트는 500만 여장. 그러면 한 200만 세트 정도가 빠지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500만 장 속에 복권 1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500만 달러 정도 투자해가지고 2,700만 달러를 벌어들인 거죠. 이 정도면 진짜 남는 장사 아닙니까? 이처럼 아주 큰 수를 모을 수 있다면 확률을 1에 가깝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또 당첨자 63명 나오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EPD의 픽. 세 번째 이유, 아주 큰 수의 법칙.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만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처럼 아주 많은 기회가 있을 경우 특정 사건이 각 기회에서 일어날 확률은 아무리 낮더라도, 아주 미미한 숫자더라도 그 사건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얘기가 뭐냐? 최근 로또 판매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로또 도입 초기인 1회에서 10회차 평균 판매량은 200만 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씩 팔리는 줄 아세요? 경기가 나쁘기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50배나 늘어난 1억 건 이상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특정 조합에 당첨될 숫자도 50배나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에 대해 서울대 연구소가요, 429회차에서 20회 이상 구매된
번호 조합과 회차별 구매 방식을 분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에 다수 당첨된 번호 조합이 발생할 확률이 충분히 발생 가능할 범위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63명 1등 당첨자 충분히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 팔리니까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63명보다 더 많은 당첨자가 나온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2016년 무려 4,082명이 한꺼번에 1등에 당첨됐고요. 필리핀에서는요, 지난해 433명이 한꺼번에 1등에 당첨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때문일까요? 로또는 인생 역전이다라는 것도 옛말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 최고 1등 당첨금은 2003년이었죠. 이때 407억 원. 와, 407억 원을 받는다. 장난이 아니겠죠. 이게 직전에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2월 되면서 이렇게 인생 역전 수준으로 금액이 커졌던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2월 사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또 조작설 의혹도 증폭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로또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이렇게 이상 팔리면서 2월 가능성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1등 당첨자가 63명이나 터져나왔던 그 회차에서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조합 814만 5,060개의 조합에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조합은 겨우 37개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7개 중 1등 당첨 조합이 나왔다면 다음 회차로 이월됐을 텐데 이렇게 이월될 확률 계산해 보면요. 22만 137분의 1. 요게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4,233년 만에 한 번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예요. 4,233년. 어이구, 거의 우리나라 역사에 버금갈 정도로 길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로또 명당. 이거 광고들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히들 로또 명당에서 사면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로또 명당이라고 소문나면 사람들은 다들 거기 가서 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 판매량은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당첨자는 다시 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유. 왜 녹화방송? 로또 조작설을 믿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로또 추천 방송이 녹화방송이라 조작이 가능하다. 로또 판매 마감 시간과 추천 시간을 똑같게 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요, 로또 추천 방송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5분경 MBC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요. 다만 로또 마감 시간과 추천 시간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감 시간은 오후 8시잖아요. 근데 바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 35분 뒤에 추첨을 진행하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마감되는 즉시 복권 판매량을 확인하고 각 게임 데이터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이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35분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스템 조작설. 이것도 오랜 기간 제기돼 왔죠. 대표적인 음모론, 이게 크게 네 가지인데요. 내부 관계자가 시스템을 조작해 낙첨 티켓을 당첨 티켓으로 변경했다. 두 번째, 실무 티켓을 위 변조했다. 세 번째, 외부 비인가자가 복권 시스템에 불법 침입했다. 해킹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네 번째, 추천기와 추천보를 조작해 번호를 선정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연구 의뢰를 받은 정보통신기술협회 여기에서는요, 각 의혹에 대해 조작이 불가능하고 로또 복권의 신뢰성을 저해할 만한 위험 요소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이건 너무나 복잡하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설명해봤자 음모론을 믿는 분들은 이런 설명도 믿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짚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음모론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사회에 불신이 만연하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과 즐겁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법.
이런 재미난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는요, 비과학론자들, 즉 음모론자, 특히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논하고 있어요. 직접 저자가 이 사람들과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데요. 과학적인 논쟁과 증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정체성. 즉, 너는 어느 쪽을 믿느냐, 어느 편에 속하느냐, 이것만 따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책의 저자가 음모론자들을 만난 후 내린 결론은 존중과 신뢰, 따뜻함, 적극성, 그리고 진실을 무기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설득 무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책을 직접 읽어보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게 잘 먹히지 않을 것 같지만요. 그래도 책을 읽다 보면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따라서 이번 추첨 생방송도 이런 설득에 다가가는 그런 노력이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요, 이게 일회성 이벤트에 그친다면, 이번 한 번으로 그친다면 오히려 더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든다는 거예요. 현 정부가 온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킬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로또뿐만 아니라 온 사회에 지금 불신이 만연하고 있잖아요. 이것부터 해결해야 로또 조작설이라는 음모론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